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전문 카페 다음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카페직입니다.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누구도 잘 건드리지 못하는 임야에서는 임업용 산지나 농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그 부분을 제가 가볍게 건드려 봤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차피 설명되는 부분 또 잘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일반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느냐면요, 농지의 농업진흥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는 가격이 보통 2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전하고 임야하고 차이는 보통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아무리 가볍게 차이가 나도 10배, 그렇지 않으면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몸이 고달프더라도 임야나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2가지만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물론 그 2가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농림지역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임업인이 할 수 있는 농어가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농가주택하고는 많이 틀리죠. 또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다 보면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는데, 농가주택은 일반적으로 시골에 있는 구옥을 보통 농가주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농어가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어업인이나 임업인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관광농원이에요. 관광농원이라면 상당히 크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관광농원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하고 싶어하는, 또 농촌에 와서 수입을 얻고 싶어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 요즘 한참 많이 뜨고 있죠. 캠핑장도 관광농원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 번만 바꿔준다면은 캠핑장도 할 수 있고, 다른 농산물 판매 시설이라든지 또 농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이 도시에서 시골에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자격은 꼭 시골에 살지 않아도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핫한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인이 되면은 농업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농지법상에서 인정해주는 농업인이 되려면은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5가지 요건은 뭐냐면요. 첫째는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1000평방미터, 평수로 따지자면 303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 농지의 경우에는 평수로 환산한다면은 303평 이상이지만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평만 돼도 돼요. 축산 같은 것을 하려면은 뭐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염소를 키운다든지. 근데 여기서 농지는 반드시 내가 소유할 필요는 없고요.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무방합니다. 상당히 좀 비교적은 좀 많이 완화된 법이죠. 농토를 최대한대로 놀고 있는 농토가 많으니까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둘째는 그 농사라는 건 뭐냐. 곡식류라든지 채소, 버섯, 유실수,
등 농작물과 다년생 식물들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향나무나 은행나무 등 관상수나 전나무 같은 거, 대나무 조림 같은 것은 농업 경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이제 요즘 가끔 가다가 이제 수익형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 지렁이라든지 우렁이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농사에 해당이 돼요. 잘 연구해 보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농사는 직접 전부 내가 지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일부 위탁 경영도 할 수가 있고 또 전부를 위탁 경영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농사에서 수확하여 소득이 되는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약간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냥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고 카페에서 메일이나 쪽지로 좀 보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나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간 1년 365일 이상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3개월, 즉 90일 정도만 종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농지 소재지에 반드시 내가 거주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그쪽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근데 가능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먼 코스간이 인접시군이면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지자체에 따라서 좀 까다롭게 보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꼭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게 농가주택, 농업인 주택을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와서 그냥 단순히 놀고 쉬고 하는 것만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지루하고 또 농촌생활에 전원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원생활도 즐기면서 또 내도 일정 수익이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그리고 전원생활을 또 풍요롭게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전원생활도 즐기고 또 내 수입도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전원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오래도록 즐길 수 있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 우리가 조금 노력만 하면은 저렴한 땅에서 농업인 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또 1가구 2주택의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주택을 짓지 않고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농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이나 임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으면은 사실은 그게 주택으로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만 하면 돼요. 그 법에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또 임업용산지에서도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시도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시도를 잘 해보면은
내가 전원생활도 즐기면서 또 수입도 얻으면서 여가생활도 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방법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 건데요.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즐겁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런 정보를 조금씩 계속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될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고 글로 보고 싶으시면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가면은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는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올려주고 글로 볼 수 있고 또 프린터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저를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